유시간자TV 오늘 영상은 준 4급 교과서 한자어 11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분석은 나눌 분, 가를 석으로 복합된 사물을 그 요소나 성질에 따라서 가르는 일을 말합니다. 나눌 분을 보겠습니다. 나눌 분은 8팔과 칼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8팔은 원래 사물이 반으로 갈린 모습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 칼도를 추가함으로 나누다 라는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물건이 나뉜 후에는 사물이 내부가 보인다는 의미에서 구별하다, 명백하다 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분리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명은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가를 석을 보겠습니다. 가를 석은 나무 목과 도끼 근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도끼 근은 자루 끝에 날이 달린 도끼를 그린 글자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쪼개다는 의미입니다. 쪼개다, 가르다, 해부하다, 밝히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분석은 나눌 분, 가를 석으로 복합된 사물을 그 요소나 성질에 따라서 가르는 일을 말합니다. 비속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비속어는 낮을 비, 풍속 속, 말씀 어로 격이 낮고 속된 말을 의미합니다. 낮을 비를 보겠습니다. 낮을 비는 밭전과 또 우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각골문과 소전을 보면 밭전은 큰 부채와 같은 도구를 그린 모습입니다. 큰 부채는 시종이 주인을 모실 때 사용하던 것이므로 낮을 비는 시종의 신분이 낮다 해서 낮다, 천하다, 비로하다 등의 뜻이 되었습니다. 풍속 속을 보겠습니다. 풍속 속은 사람인 변에 골곡이 합해진 글자인데 골곡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그린 모습입니다. 위는 계곡을 그렸고 밑에 입구는 계곡의 물이 고이는 못을 말합니다. 그래서 풍속속은 새 봄이 시작되면 계곡에 사람들이 모여서 목욕하던 옛날의 풍속을 그린 것입니다. 풍속속은 풍속, 관습, 대중적이다, 평범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어를 보겠습니다. 말씀어는 말씀언과 나오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말씀어는 소전을 보면 입에 나팔을 물고 있는 모양의 글자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 말하다, 발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나오는 다섯 오와 입구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한 자리 숫자 중 가장 큰 수인 9를 위에 한 일로 쓰고 가장 작은 수인 1을 아래에 한 일로 쓴 후에 X자를 표시한 것이 다섯 오인데 교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오의 입구가 합쳐진 나오는 말을 주고받는다 라는 뜻이었는데 나라는 의미로 가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한다라는 본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 앞에 말씀언을 붙인 말씀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어는 말씀언과 나오가 합쳐져서 말하다, 발표하다, 알리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속어는 낮을 비, 풍속 속, 말씀어로 격이 낮고 속된 말을 의미합니다. 비유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비유는 견줄 비, 깨우칠 유로 어떤 사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견줄 비를 보겠습니다. 견줄 비는 두 사람이 오른쪽을 보고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각골문과 소전의 모습입니다. 서로 비교하다, 견주다 라는 의미의 글자입니다. 또 친하다, 친숙하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견줄 비는 그 자체가 부수인 제부수입니다. 깨우칠 유를 보겠습니다. 깨우칠 유는 입구와 점점 유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점점 유는 모일 집과 배주에 물결 모양을 그린 글자입니다. 배주가 달월로 자형이 바뀐 예가 있는데 나짐이나 옷복, 점점 유 등이 그것입니다. 나짐은 두 손으로 누를 들고 배를 저어 밀어 올리는 모습이고 옷복은 배 앞에 사람을 꿇어앉혀 일을 시키는 모습으로 구멍난 배에 판을 덧대던 데서 옷이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합니다. 점점유는 배들이 모여 강에서 물살을 헤치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지나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점점 유가 들어간 글자는 점점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우칠 유는 입으로 가르쳐 깨우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깨우치다, 가르쳐주다, 가르치기 위해 비유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견줄 비, 깨우칠 유로 어떤 사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은 사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은 말씀사, 법전으로 낱말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해설한 책을 말합니다. 말씀사를 보겠습니다. 말씀사는 조금 복잡한 글자 같지만 알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말씀사는 어지러울 난과 내울 신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지러울 난은 두 손으로 실감는 도구에 엉킨 실을 풀려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새을은 원래는 또 우였는데 소전에 와서 새을로 잘못 변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실이 엉켜 있으므로 어지럽다, 손상시키다, 난리, 재앙 등의 뜻이 되었고 엉킨 것을 푼다는 의미에서 정리하다, 다스리다의 뜻도 있습니다. 말씀사는 내울 신이 더하여져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풀어서 죄를 밝히는 말, 진술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알리다, 청하다 등의 뜻입니다. 법전을 보겠습니다. 법전은 책과 밭들공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책은 대나무를 세로로 쪼개서 만든 죽간을 엮어 만든 책을 말하며 밭들공은 이 책을 양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법전은 책을 양손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으로 매우 중요한 책을 의미합니다. 법이나 법전, 경전, 책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은 말씀사, 법전으로 낱말을 모아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해설한 책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준 4급 교과산자어 11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분석은 나눌 분, 가를 석으로 복합된 사물을 그 요소나 성질에 따라서 가르는 일을 말하고 비속어는 낮을 비, 풍속 속, 말씀 어로 격이 낮고 속된 말을 의미합니다. 비유는 견줄 비, 깨우칠 유로 어떤 사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사전은 말씀사, 법전으로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해설한 책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준 4급 교과산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